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매매 전문 모텔 황제입니다. 네, 저는 국가 공인자산관리사고요. 네,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숙박업만 전문적으로 중개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블로그 모텔 황제 방문하시면은요,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매매 물건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기 쉽게 여러분들 가격별로 지역별로 매매 물건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모텔을 창업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많은 정보가 필요할 시점인데요. 모텔 황제 블로그 방문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보 많이 공유하실 수 있으십니다. 모텔 황제 블로그 많이 방문해 주시고 많은 정보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과연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가 어떤 계약서고 어떤 실익이 있길래 그렇게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를 체결하려고 하시는지 그 실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요, 모텔 황제 블로그 방문하셔서 카테고리에 유튜브 모텔 황제로 들어오시면 해당 그 정보를 여러분들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하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다운 계약서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좀 기술을 해놨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에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 가격. 허위의 거래 가격이라는 것은 실제 거래 가격보다 허위 거래 가격이 낮다면 다운 계약서가 되겠고요. 실제 거래 가격보다 허위 거래 가격이 높다면 업 계약서에 해당하겠죠. 그렇게 해서 계약한 계약서입니다 라고 기술했고요. 그 목적은 세금을 덜 유예해서 하는 행위가 많습니다 라고 기술되어 있고요. 쭉 읽어보시면 좋은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줄 보시면 고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모텔 황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아주 주옥 같은 말이 기술되어 있죠.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잘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다운 계약서가 어떤 계약서인지 다운 계약서 그 다운 계약서가 어떤 실익이 있는지 업 계약서가 어떤 실익이 있는지 그렇게 선호하는 계약이 될 수밖에 없는지 다운 계약서는요 여러분들 다운 계약서는 유리한 사람이 매도인이 되겠죠. 매도인이 유리한 계약서입니다. 그렇죠? 업 계약서는요 업 계약서는 매수인 측에서 유리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세금에 대한 실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리고,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가 하나의 이게 불법행위거든요? 불법행위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처벌을 받게 되는데, 처벌은 취득세의 3배까지 여러분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예전에는 많이 체결을 했는데요. 현재는 그렇게 체결을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처벌이 상당히 강화가 돼 가지고요. 그래서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가 어떤 개념인지 한번 사례를 통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먼저 다운 계약서 한번 알아볼까요? 다운 계약서는 매도인이 유리한 계약서라고 말씀드렸죠? 다운 계약서 과연 어떻게 체결되길래 매도인한테 유리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과 을이 A 모텔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갑은 이제 매도인이 되겠죠? 예, 매도인. 을은 예, 이제 매수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갑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양도세를 납부를 해야 될 거고요. 네. 을은 예, 의무적으로 예,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네, 매도인 갑이 네, 25억에 LA 모텔을 취득을 했어요. 보유하다가 현재 시점에 이제 을과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거래는 28억에 체결을 했고요. 예, 다운 계약을 26억에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26억에. 그럼 실제로 예, 당사자들이 예, 주고받는 금액은 28억이고요. 계약서는 이제 26억에 이제 신고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매도인인 갑에게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매도인 갑이고요. 매수인 을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실거래로 네, 다운 계약서 없이 실거래로 28억에 진행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예,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되면 예, 양도세, 예,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그럼 양도 차익은 뭘까요? 양도세를 계산을 할 때 예, 양도 차익이라는 거는 예, 양도가액에서 예, 취득가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취득 가격을 예, 제외한 금액이 양도 차익입니다. 양도 차익. 예, 여기에서 이제 필요 경비를 공제를 하고요. 예, 장기적으로 보유를 했으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공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기본 공제 250만 원을 공제를 하면 이제 과세 표준이 되겠죠. 예, 과세 표준이 되면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이제 납부할 양도세가 나오는데요. 예, 여기에서는 지금 양도세 절차를 알아보는 과정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해서 매도인이 실익이 예, 되는 건지를 한번 보는 거니까요. 한번 단순하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예,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됐죠? 그렇죠? 28억에 파는 금액에서 취득가액 25억을 예, 뺀 나머지가 3억입니다. 그러면 3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할 의무자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매수인은 실거래 28억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28억에 대해서 4.6%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됐는데요. 취득세가 1억 2,800만 원이네요. 예, 1억 2,800만 원을 이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다운 계약서를 썼어요. 다운 계약서를 네, 한 26억에 작성을 했어요. 갑과 을이 동의하에. 그렇게 되면 이제 매도인 갑이 26억에서 25억 취득 가격을 빼면 1억이 발생하죠. 네. 1억에 대해서 이제 양도세를 납부하는 거고요. 매수인은 26억에 원칙적인 취득 가액 4.6%를 곱하면 1억 1,900만 원을 이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거래를 하게 되면 매도인은 3억에 대해서 이러한 과정을 절차를 밟아서 이제 양도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니까 양도 차익이 1억밖에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도세가 절세 효과가 있겠죠? 다운 계약서를 쓰면은요. 그래서 현재 매도 시점에서 매도인 갑은 양도세를 절세하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네, 사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다운 계약서를 체결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다운 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3억이 아닌 1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절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매수인은
실거래를 했을 때는 취득세를 1억 2,800만 원을 납부해야 되지만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1억 1,900만 원만 납부해야 되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도 매수인 을도 취득세가 절세 효과가 있겠죠? 취득세가 한 900만 원 정도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900만 원 정도. 그쵸? 그렇지만 미래 시점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미래 시점에서 여기서 이제 미래 시점이라는 거는 매수인 을이 이제 모텔을 이제 매매를 하는 시점이 되겠죠? 처분을 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이제 매수인이 매도인의 지위에서 이제 매매를 진행하는 거겠죠? 그렇게 됐을 때 매수인 을은 실거래를 했다면은 취득 원가가 28억인데 다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취득 원가가 26억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양도 차익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향후에. 그렇죠? 그럴 여지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미래 시점에서 을은 양도세가 많이 납부할 여지가 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인이 취득세를 한 900만 원 정도 이익을 받지만 향후에 현재 A 모텔을 팔 때는 양도세를 더 많이 납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 계약서는 매도인이 유리한 계약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업계약서를 한번 볼까요? 업계약서. 거의 모든 분들이 다운 계약서를 많이 작성을 하시는데요. 때로는 이제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계약서는 이제 매수인에게 유리한 계약서겠죠? 매수인. 전개는 똑같아요. 갑하고 우리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 모텔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은 지위가 매도인이고요. 을은 지위가 이제 매수인이겠죠. 그러면 이제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갑은 이제 양도세를 납부를 해야 되겠고요. 을은 의무적으로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겠죠.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갑이 모텔을 이제 취득할 당시 30억의 모텔을 취득을 했어요. 보유하고 있다가 현재 시점에서 이제 실거래가가 28억에 양 당사자가 합의를 했는데요. 이제 다운 계약, 업계약이죠? 업계약으로 이분들이 얼마에 이제 신고를 했냐면 30억에 신고를 했습니다. 30억에 신고를 했을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매도인 갑이죠. 매수인 을입니다. 실거래가 28억이었죠? 28억에 매매를 하게 됐다면 매도인 값은 30억에서 30억에 사가지고 28억에 파는 거예요. 28억에 사가지고 30억을 이제 빼면은 마이너스 2억이죠. 마이너스 2억이면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양도 차익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으니까는요.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됐을 때에만 양도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니까는요. 그리고 매수인은 이제 28억에 대해서 4.6% 하게 되면은 1억 2,800만 원을 이제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다운 계약을 체결했단 말입니다. 업계약서를 체결했어요.
업계약으로 이제 30억에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 매도인 값은 양도 차익이 30억에서 30억을 빼니까 0원이죠. 예, 0원이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매수인은 30억에 대해서 이제 4.6% 취득세를 납부를 하게 되면은 1억 3,800만 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업계약서를 쓸 때에는요. 업계약서를 쓸 때에는 매도인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많이 체결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이 얼마까지 업계약서를 써도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거기까지 업계약서를 쓰는 거죠. 물론 양도세가 발생되는 시점 그 가격까지 업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그 양도세는 보통 이제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제 업계약서를 체결하는데요. 실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세요. 취득 가격이 30억이에요. 30억이면은요, 보통 업계약서가 32억까지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왜냐면은, 양도 차익에서 취등록세 등 필요 경비를 공제를 해주고 어느 정도 장기 보유를 했냐에 따라서 더 이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업계약서를 쓰는 경우 취득 가격이 30억이면 한 32억까지 이렇게 업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서는 통상적으로 그냥 필요 경비는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30억에 사서 30억에 팔았을 때 양도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업계약서를 30억까지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B 모텔을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세금이 안 나오니까 손실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30억에 업계약서를 동의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에서 매도인 값은 이제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매수인은 업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오히려 취득세는 한 1,000만 원 정도 더 납부를 합니다. 왜? 과세 표준이 2억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 더 납부를 하지만 미래 시점 매수인이 이제 매도인이 되는 그 시점이겠죠? B 모텔을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하는 시점이 됐을 때 이때 을의 양도세가 상대적으로 절감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절감 효과가. 취득 당시에는 취득세를 1,000만 원 정도 더 납부를 했지만 향후에 을이 처분할 때 양도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취득 가격이 30억이니까 그 이상의 가격을 매도를 해도 실거래 28억이 취득 원가가 아니고 30억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도 차익이 작다는 거죠. 그렇죠? 업계약서를 쓰면서 그러한 유리한 점이 있고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현재 시점에 있어서 매수인은 여기에서 이제 매매 가격이 업계약으로 인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금융권에서 받는 대출금도 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익이 있다는 거예요, 매수인에게 업계약서는요. 그리고 이제 업계약서 그리고 다운 계약서를 체결했을 때 여러분들이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적발이 되게 되면
최대, 취득세의 최대 3배까지 여러분들이 네, 과태료를 납부를 해야 되고요. 취득세, 그렇죠? 실거래 28억에 대한 취득세가 말하는 거죠. 취득세. 예. 그리고 이제 처벌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공법행위거든요. 예, 공법행위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공법은 예,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이죠. 네, 그러면 공법은 국가가 유리하게 해석하는 법률입니다. 국가가 유리하게 해석하는 법률이에요.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근데 국가가 유리하게 하려면 28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국가가 더 많이 취득세를 징수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실거래 28억, 그렇죠? 네, 여기 뭐 이제 30억이고요. 네, 30억에 대해서 취득세의 3배, 최대 3배입니다. 최대 3배. 근데 이제 법원에 보면은, 법원은 보통 예, 판결문을 보면은 취득세의 1배 정도 예,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실제로는 예, 최대는 3배고요. 예, 그래서 취득세의 1배 정도 여러분들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과태료로. 그렇죠? 네. 1억 2,800만 원이죠. 그렇죠? 예, 여기는 예, 1억 3,800만 원 이렇게 납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다운계약서인 경우 여러분들 이제 양도세, 여기서 매도인이 양도세를 네,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네,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징수되고요. 여기에 플러스 가산금도 납부해야 된다. 1일 정산에서요. 원칙적으로 1일 정산에서. 그러면은 다운계약서를 써서 여러분들이 적발이 됐다. 예, 불법행위가 적발이 됐다 그러면 예, 취득세의 1배 정도 여러분들이 예, 과태료를 납부를 해야 되고요. 예, 매도인과 매수인, 특히나 매도인은 여기에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플러스 가산금을 예, 세무관청에 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고 절대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는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 이 처벌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통념상 이렇게 계약도 많이 하고 뭐 청문회 같은 거 보면은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가 굉장히 처벌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그 사례에서는 많이 체결하지 않고 있고요. 더군다나 여기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예, 계약 체결에 개입이 됐다면 갑 플러스 개업 공인중개사 예, 3명 다 모두 예, 갑과 을과 개업 공인중개사 3명 다 모두 똑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취득세 1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예, 가급적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를 체결하는 게 않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개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운계약서는 어떠한 실익이 있고 네, 업계약서는 어떠한 실익이 있길래 그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네, 요구를 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네, 돈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조그만의 돈익을 예, 탐하시다가 소탐 대실할 수 있는 여러분들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텔왕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